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 가요계 최고의 전설이라 불리는 나훈아가 평생 단 한 번도 재벌들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직접 초청했는데도 표를 끊어라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훈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58년간 무대를 지켜온 가왕 나훈아, 그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소년의 꿈. 1947년 2월 11일 부산 초량동의 가난한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최웅기, 이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훗날 대한민국 가요계의 황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 홍기는 가난했지만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악기 하나 없었지만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음악에 대한 열정이 황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한 꿈과 혹독한 연습생 시절. 중학교를 졸업한 홍기는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가벌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홍기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와 맘모스 레코드사 등 여러 작곡가 사무실을 전전했습니다.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마루를 닫고 작곡가들에게 쇠순물까지 떠다 바치는 고단한 생활을 했습니다. 배고프고 서러운 무명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충동 녹음실에 심부름을 갔는데 마침 음반 녹음 예정이던 가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음실 사람들이 반농담으로 가수 지망생인 그에게 노래를 시켰는데 투박한 경상도, 청년의 순박한 이미지와 섹시한 남성적 매력이 담긴 음색에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타이틀곡으로 음반 녹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웅기에서 최훈, 나훈을 거쳐 드디어 나훈아라는 예명이 탄생했습니다. 미스터리한 나이와 데뷔곡 논란.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훈아는 지금까지도 출생연도와 데뷔곡에 대해 논쟁이 있는 미스터리한 가수입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1947년생, 1966년 천리길로 데뷔했다고 나와 있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실제로 음반으로 확인된 나훈아의 데뷔는 1968년 8월 16일 내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그 유명한 천리길은 1969년 5월 29일에 발표되었어요. 1966년 음반은 실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이 논란입니다. 1969년 노래책에는 나훈아가 1951년 2월 11일생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현재 알려진 1947년생보다 4살이나 어린 나이죠. 중학교 동창이었던 MBC 허구연 해설위원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화가 이목의 화백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나훈아는 1951년생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왜 나이를 바꿨을까요? 아마도 라이벌 남진이 1946년생이니까 나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엔 연예인의 나이는 고무줄 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데뷔곡 천리길과 독창적인 창법의 탄생. 1969년 나훈아에게 운명을 바꿀 곡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천리길이었습니다. 이 곡과 함께 발표한 사랑은 눈물의 씨야, 님 그리워가 연이어 히트하면서 나훈아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천리길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전국 라디오에서 1위 곡으로 올랐을 때 배우의 황금의 눈과 멜로디가 똑같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훈아만의 독창적인 창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묵직하고 중후한 저음과 절묘한 고음, 그리고 전매 특허인 꺾기 창법. 이 독특한 창법은 가요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독특해서 다른 가수들이 나훈아 노래를 부르면 자칫 어설픈 모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나훈아가 작사한 곡들의 특징을 보면 한 소절이 치름절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사를 외우기 쉽고 부르기도 편했습니다. 콘서트에서 한 팔을 들면 나훈아가 직접 작사 또는 작곡한 노래, 양팔을 들면 작사와 작곡을 모두 한 노래라는 독특한 퍼포먼스도 보여주었습니다. 남진과의 라이벌 구도. 1970년대 나훈아 앞에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진이었습니다. 둘의 경쟁은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남진이 정치인의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였다면 나훈아는 부산 초량동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남진과 나훈아 둘 중 하나가 항상 가수왕을 차지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죠. 충격적인 필습 사건, 72바늘의 상처. 1972년 7월 4일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 중이던 나훈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로 뛰어올라 깨진 사이다병 조각으로 나훈아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왼쪽 얼굴에 5cm의 큰 상처를 입고 무려 72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목격자인 이상벽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무대에서 싸우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그제서야 괴한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남진 팬과 나훈아 팬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진이 사주했다는 루머가 퍼졌거든요. 하지만 수사 결과 남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괴한은 유명 연예인들을 스토킹하고 공격하던 사람이었고 남진의 생가도 방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훈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 이수키와의 만남과 이별.
1972년 피습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나훈아는 1973년 공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직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고은아의 사촌인 이숙희였습니다. 이숙희는 아름다우면서도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나훈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죠. 군 입대를 앞둔 나훈아는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위로 복무하던 나훈아였지만 신혼생활을 제대로 꾸려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었죠. 결국 전역을 1년 앞둔 1975년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짧지만 뜨거웠던 첫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 김지미와의 화제의 만남. 1976년 7월 9일 나훈아는 또 한 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 최고의 스타였던 김지미와 결혼을 발표한 것입니다. 김지미는 그 시절 누구나 동경하는 대스타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가 가수 나훈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나훈아의 깊고 애절한 노래의 매력을 느낀 김지미가 먼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훈아 역시 김지미의 우아하고 지적인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결혼 후 두 사람은 김지미의 고향인 충청남도 대전 신탄진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나훈아는 아내를 위해 방송 출연도 대폭 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이 훗날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지미와의 갈등과 이별. 몇 년간의 신혼생활 후 나훈아는 다시 가요계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1981년 대동강 편지를 발표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죠. 이 곡은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지미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다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나훈아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김지미는 남편이 자신보다 무대를 더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1월 5일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나훈아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위자료로 김지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한마디에서 나훈아의 남자다운 배려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혼, 정수경과의 새로운 시작. 1983년 나훈아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바로 가수 출신인 정수경이었습니다. 정수경은 나훈아와 같은 음악인이었기에 그의 예술혼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남일녀가 태어났습니다. 나훈아는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경과 함께하는 동안 나훈아는 많은 명곡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훈아 바지 사건. 2008년 나훈아에게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그의 인생은 또 다시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유부녀와의 간통설, 후배 여배우와의 스캔들설, 심지어 신체 중요 부위 절단설까지 온갖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결국 나훈아는 서울 홍제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습니다. 무려 7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훈아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탑자에 올라가 바지 벨트를 풀며 제가 5분간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케이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심지어 남자 기자 몇 명을 뽑아서 대기실에서 직접 물증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기자들은 쭈뼛거리며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나훈아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수경과의 이별, 28년 결혼의 종료. 2011년 8월 결국 정수경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8년간 함께했던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훈아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한 번 기각되기도 했죠. 하지만 정수경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5년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6년 10월 31일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훈아에게 1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나훈아의 세 번째 결혼 생활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이혼, 나훈아에게는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었습니다. 대중예술가로서의 나훈아의 자부심. 나훈아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적인 모임에 초청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가수들이라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참석했을 텐데 나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중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사람 앞에서만 공연을 한다. 내 공연을 보고 싶으면 당장 표를 끊어라. 이 일화는 나훈아가 얼마나 자신의 예술관에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은둔과 전설의 시작. 1980년대 후반부터 나훈아는 방송 출연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방송에서 볼 수 없는 희소성이 오히려 그를 전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갈무리, 영영, 홍시 같은 자작곡들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나훈아, 집콕 콘서트의 전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연이 중단된 상황에서 KBS는 특별한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였습니다. 이 방송은 전 국민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대표곡들이 연속으로 울려 퍼지자 시청률은 25%를 넘어섰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부른 그의 가창력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가왕은 가왕이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이 콘서트를 통해 젊은 세대들도 나훈아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어섰고 나훈아의 음반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마지막 투어의 시작, 2024년 은퇴 선언. 2024년 2월 나훈아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난다며 2024년 전국 투어를 마지막으로 무대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전국의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훈아는 은퇴 이유에 대해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주의자다운 모습이었죠. 전국 투어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었습니다. 서울 공연은 몇 분 만에 6만 장이 모두 팔렸고 지방 공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8년 만에 마지막으로 듣는 나훈아의 노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감동적인 마지막 콘서트 하이라이트. 2024년 나훈아는 전국을 돌며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투어는 대구, 광주,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졌습니다. 각 공연장마다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공연에서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초령동 소년이 이렇게 컸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광주에서는 님 그리워를 부르며 관객들과 함께 눈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과 관련된 특별한 멘트와 곡을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대전 공연에서는 두 번째 부인 김지미와의 추억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모든 공연에서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나훈아를 배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아쉬움을 표현했고 나훈아 역시 무대에서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무대. 드디어 2025년 1월 12일 서울에서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58년 가수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만 5천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나훈아는 천리길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첫 곡부터 장내는 눈물바다가 되었죠. 관객들은 나훈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58년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공연 중반 나훈아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초령동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러분 덕분입니다. 마지막 곡 남자의 인생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나훈아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58년간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훈아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가요계의 전설 나훈아의 마지막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설이 된 가왕, 나훈아. 은퇴 후 나훈아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훈아가 남긴 것은 단순히 노래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한 예술가의 삶, 그리고 끝까지 팬들을 사랑한 진정한 엔터테이너의 모습이었습니다. 5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감동을 준 나훈아. 그의 노래는 비록 무대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훈아의 어떤 곡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나훈아와 관련된 추억을 들려주세요. 가왕 나훈아, 정말 고마웠습니다.